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단원 생태계의 두 번째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에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집단 내 개체들 사이 또는 집단 간의 유전적 변이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에 얼마나 종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균등하게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종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개념이 이 유전적 다양성, 즉 개체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종 다양성은 군집 수준에서 생태계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이 얼마나 균등하게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종 다양성이 있고, 그 위에 생태계 전체를 이루게 되는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경우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개체가 있어서 개체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유전적 다양성이 적다는 얘기는 모든 종에서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한 마리가 죽게 되는 상황이라면 모든 종이 다 죽어서 전멸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전부 다 다른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일부는 죽을 수 있겠지만 일부는 살아남게 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개체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 다양성이 높은 군집은 먹이 구물이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래서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이에서의 상호작용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체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개체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이 구물이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되고, 또 외래종의 침입에 있어서도 저항성이 있어서 생태계가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는 다양한 종과 그리고 풍부한 유전 자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생태계의 파괴는 그곳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감소와 직결되게 됩니다. 자, 3번 생물 자원으로서의 생물 다양성의 가치. 예로부터 인류는 다양한 생물 자원으로부터 식량이라던가 의약 또는 의류 등 원료를 얻게 됩니다. 생물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목화털, 쌀, 페니실린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에서 얻은 다양한 유전자 자원으로부터 유용한 생물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에 내성이 있는 작물을 개발하게 되면 해충의 피해 없이도 수확량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죠. 자, 세 번째, 다양한 생태계는 사람에게서 경제적이라던가 사회적이라던가 아니면 심미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 즉 과도한 개발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 생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도로라던가 철로들의 여러 가지 건설을 통해서 생태계가 여러 개로 분할되게 되면 생물의 이동이라던가 또 군집 자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단편화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외래종이 도입을 하면, 즉 사람이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그 종이 원래 서식지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종을 우리는 외래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뉴트리아라던가 가시박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외래 생물이 천적이 없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대량으로 번식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고유한 종이 감소하게 되고 생태계의 평형도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체군의 크기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생물을 포획하는 것, 바로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고래라던가 코끼리의 밀렵 같은 것들에 해당이 되고, 또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또 환경 오염이라던가 기후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변하게 되면서 생물 다양성, 그 생물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서 생태계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생태계의 평형에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생태계 평형이라는 건 먹이사슬과 여러 가지 비생물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에너지의 흐름이라던가 물질의 양이 여러 가지 안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구에 굉장히 적게 존재하거나 아니면 멸종 위기종 같은 것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만들어서 우리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식지나 뭐 생태계를 복원한다거나 아니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람사르 협약 같은 습지 보호 이런 협약들도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자, 1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땡땡 다양성이 낮은 개체군은 전염병 발생과 같은 그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없어서 멸종의 가능성이 크다. 진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물 종수가 많고 또 각 종의 개체수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종 다양성이 높은 군집이다 라고 보면 되고, 자, 지구상에 열대우림, 초지, 습지, 사막, 호수 등 다양한 종류의 생태계가 존재하며 각각 서로 다른 생물 군집을 가지게 되죠. 2번 다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원인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자, 1번 미국에서 들어온 큰잎 베스가 토종 어류와 알, 치어를 무차별적으로 잡아먹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살던 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외래종의 도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큰 도루가 생긴다라고 해서 서식지의 단편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밍크고래는 무분별한 포획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불법 포획과 남획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기역, 니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생태계 파괴에 관한 설명과 관련 용어를 옳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풀어봤던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로 얘기가 나오면 다른 서식지 단편화 또는 뭐 생태 통로 요건데, 자, 이때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이동 통로, 길 가다가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생태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인간에 의해서 그 종이 원래 서식지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졌다. 이거는 외래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도로 요번에도 나왔네요. 나머지 하나 당연한 거죠. 여러 개로 분할되는 현상. 자, 핵심 응용 문제. 첫 번째, 그림은 서식지 면적과 발견되는 종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서식지 면적과 생물 종 수의 관계를 추론하고 이를 토대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때 서식지 면적이 90% 감소하면 그 지역에 살던 종수의 50%가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 서식지 면적이 절반이 되면 그 지역에 살던 종수의 10%가 감소하게 된다고 하네요. 절반과 90% 차이점, 그리고 10%와 50% 면적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가장 간단하게는 면적이 감소하면 종수도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서식지의 보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즉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견되는 종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걸 통해서 이제 서식지 면적이 넓을수록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냐, 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식지 단편화를 일으키는 뭐 여러 가지 개발들을 막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이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요거는 단순한 먹이. 자, 요거는 여러 가지 종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그 안에서 있는 먹이 그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럴 때 생태계 A와 B 중 어느 생태계가 더 안정적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당연히 종수가 훨씬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적이라고 했으니까 B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 B에 해당이 되고, 그 이유는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1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조류독감과 관련한 설명이다. 조류독감 AI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이 발견될 때마다 수만 마리의 닭을 도살 처분해야 했는데, 자, 농가에서는 알을 잘 낳는 닭만 선택하여 번식시키기 때문에 개체들의 유전자 구성이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알 잘 낳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계속해서 모아두다 보니 알 잘 낳는 개체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유전자 구성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다면 그때 조류독감이 나타났을 때 큰 타격을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전적 다양성과 질병에 대한 저항성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서술하고 앞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당 농가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네요. 자, 유전적 다양성 높은 개체군은 유전자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 질병에 대한 저항성 가진 개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확산되더라도 잘 살아서 개체군이 유지된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당 농가에서는 저항성 유전자가 있는 개체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자, 이때는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교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저항성 유전자가 있는 개체와 그리고 자유로운 교배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일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잘 보호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